네, 강남역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앞에 보이시는 도로는 강남대로입니다. 저쪽에서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신논현역 방향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로변에 있는 매장들은 홍보 매장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판매 매장 위주로 많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월세가 급격하게 비싸거나 오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공실이 되면서 튀어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강남역은 특이하게 월세가 아무리 비싸도 그 들어오는 텀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하나 있고 요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이 건물 자리에 파리바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이 50평 정도에 있었고요. 월세가 1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적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월세를 1억 5천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협상이 안 돼가지고 파리바게트는 이쪽을 나가서 저 뒤편으로 갔고, 건너편에 있는 뚜레쥬르 매장도 비슷한 형태로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재계약을 안 하고 나갔습니다. 이렇듯 강남 대로변은 월세가 비싸더라도 바로바로 채워지는, 현재는 곳곳에 가다 보면 공실들이 몇 개 있어요.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제가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걸어 나오시는 분들은 영화가 끝나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요 건물 뒤편에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끝나고 지금 나오시는 젊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시다 보면 요 건물 우측들은 조금 이렇게 작은 가게들이 군데군데 있고, 주로 이제 판매 매장하고 유행에 민감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올라왔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임대로 있다가 건물을 그냥 사버린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으로 왔는데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동선이다 보니까 요 자리가 임대료가 비싸요. 그래서 여기는 공실도 잘 안 납니다. 주변에 우리가 강남 대로를 딱 봤을 때 공실이 나는 자리들은 여기를 제외한 중간중간에 공실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거기가 월세가 싸냐?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유동이 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상권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대로변을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가 가게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1층에 있던 외식 업종들이 이면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런 순서로 갑니다. 이 강남역도 마찬가지로 영동 개발 이후에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요 뒤에 아파트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상업시설하고 업무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가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지금 말씀드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강남대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초광역 상권으로 홍보 매장으로는 현재 최고의 자리가 돼버렸죠. 궁금한 게 애플 매장이 가로수길을 갔잖아요. 근데 애플 매장이 이 강남대로를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평수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를 왔으면은 더 뭐 홍보 효과는 더 좋았겠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강남대로는 지금 월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15평 같은 경우에 마곡과 비교하면 월세가 10배가 차이 나요. 그 정도로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뉴욕 제가 건물이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리다 보니까 요 라인에 있는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 평당 3, 4억 이상은 그 건물값을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실이 있더라도 그냥 건물값 유지하는 측면에서 공실을 그냥 놓고 가버립니다.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뭐 대출이 많거나 그러면은 경우에도 나머지 뭐 50%만 대출 받아도 한 달 이자가 뭐 2천만 원 이상은 나오니까 자산이 없는 분은 버티지 못하겠지만 자산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버텨가지고 월세를 그만큼 받는 게 건물 가격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이후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1년만 한 홍보 매장 하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안 해줘요. 오히려 한 3, 4년 그냥 묶으려 그래요. 그러면 3, 4년을 그 월세를 안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면서 건물 가격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보증금이 비싸집니다. 지금 이 라인의 월세 시세가 1층 10평 기준으로 2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마구가 비교하면 15평이면 월세가 2,500만 원, 4,500만 원 정도 돼요. 15평이. 그러면 1년이면은 5억 정도 되잖아요. 월세가. 그럼 2년으로 계약을 해주면 보증금은 한 10억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15평을 들어가시려면은 보증금을 한 10억 정도는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내가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한테 권리금 보호 회수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월세를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세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소송하겠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게 차임 증액 청구권이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월세가 오르면은 그만큼의 월세를 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4,500이 있었는데 주변 뭐 건물값이나 임대 시세가 상승해가지고 내가 6천을 받겠다고 해서 증액 청구를 해버려서 소송이 가면은 그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곳은 고려하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야 여기 들어온 사람도 어쨌든 뭐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들어올 텐데 뭐 그 정도 뭐야 가지고 뭐 되겠어? 하지만 막상 그게 내가 됐을 때는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은 그렇게 뭐 잘 알고 가시는 게 낫겠죠. 일단 신논현 방향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논현역 사거리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가 신논현역 사거리입니다. 반대편이 먹자골목이고요. 신논현역 편에서 먹자골목하고 요쪽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묶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논현역 초입이고 강남역 끝자락입니다. 저 반대편은 지금 논현동에 지금 속하는 거고 지금 이쪽은 역삼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개로 쭉 되어 있습니다. 역삼동이 고개가 많아요. 그래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리 우리 그 논현동 편에서 했던 먹자골목이 보이네요.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는 불빛이 좀 많이 꺼져 있죠. 지금 방금 저거랑 비교해도 불빛이 많이 꺼져 있잖아요. 신논현역이 있기 전에도 여기에 이렇게 상권이 있었어요. 강남역의 끝자락으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밝아지면서 가게들이 좀 몇 개씩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는 좀 끝자락이었고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된 자리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요 끝쪽에서 보면은 이 자리가 지금 상권은 제일 약한 형태죠. 주로 음식점하고 술집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상권이 확장되려면은 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대 상권처럼 세종대학교 방면으로 상권이 쭉쭉쭉쭉쭉 주택가로 밀고 들어갈 텐데 여기는
그렇게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이면에 지금 이쪽으로 쭉 상권이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쭉 지금 내려왔습니다. 오는 동안의 업종은 아까 초입에서 봤던 비슷한 업종들이 쭉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간이 11시 좀 넘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가게들도 문 닫은 가게들도 많고 여기는 유동이 금방 끊겨요. 요 라인에 지금 월세 시세는 10평 기준으로 350에서 600만 원입니다. 특이한 거는 지금 먹자골목인데 이렇게 휴대폰 매장하고 올리브영 ABC 마트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골목 라인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상권을 1, 2편을 통해서 봤습니다. 강남역 상권은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바와 같이 초광역 상권으로 대로변에는 홍보 매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세 시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여파에 의해서 이 이면 골목도 월세가 그렇게 싸진 않는데요. 이면도 곳곳에 양쪽이 지금 재건축을 하는 건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장 상황이나 어떤 이익이 나지 않을 거면 쉽게 재건축을 시행사들이 하지는 않는데 그런 어떤 메리트가 아직까지 있다고 판단되는 거고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유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초광역 상권으로서의 매력이 지금 보이긴 하는데 그런 화려함과 달리 이곳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수익을 남기기가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만약에 하시려면은 완전히 브랜드로 검증된 업종이 딱 들어와야지 어떤 시험적인 업종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곳 강남역에서 장사할 정도의 투자 금액이 있으면은 오히려 경기도권에 있는 먹자 유흥 라인에 메인 자리를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평수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매출도 여기보다는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강남역 상권을 봤고요. 다음에는 역삼역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